서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거나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만 꺼내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까지 어색해졌던 경험 있으시죠? 이 영상은요, 서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사이가 더 틀어져서 속상했던 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을 지혜롭게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진심으로 스스로 바뀌고 싶게 만드는 효과적인 4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살면서 한두 번쯤 직접 겪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말로만 들어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성격이나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죠. 게다가 사람은 남이 바꾸려고 하면 더더욱 안 바뀝니다. 진짜 변화는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느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감정을 쏟아붓고 때론 울고 화내도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안 들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스스로 내가 좀 잘못했네 하고 느껴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고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누가 스스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나 들겠어요?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관계만 틀어지고 살짝 건드려 줄 때 그제야 스스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스스로 느끼고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꺼낼 때 본의 아니게 애원하듯 말하거나 원망 섞인 말투로 표현하곤 하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또 그러네. 넌 항상 그래.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말들 다 공감되는 말씀이지만 상대 입장에선 지적받는 기분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고치기보단 듣기 싫은 소리만 되는 거죠. 처음엔 알겠어, 미안해 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시작이야 하며 진짜 중요한 말도 흘려듣게 됩니다. 결국엔 진심은 말했는데도 상대에겐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심지어 스스로 바뀌고 싶어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짧고 담백하게 3마디로 알려주세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땐 말을 길게 하지 말고 딱 3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즘 이런 식의 대화법은 심리학 책이나 상담 콘텐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말을 짧게 정리해서 담담하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그 말 있잖아. 그거 듣고 내가 좀 마음이 상했었어. 서운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딱 이 정도만.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은 살짝 누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티를 내거나 비꼬는 말투로 하면 상대는 그 순간 방어적으로 변하고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뭐가 서운하다는 건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 무심한 듯 감정은 쏙 뺀 채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2단계. 말한 뒤엔 바로 돌아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뒤엔
상대 반응을 기다리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알아둬요. 이 한마디 덧붙이고 대화 주제를 툭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바로 사과하거나 고쳐주길 바라는 그 기대감이 상대에겐 부담과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서운할 일이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변명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툭 던지듯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갑자기 저렇게 조용하지? 정말 많이 서운했던 걸까?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미안한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 그 불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제야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나? 진짜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억지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진심은 그 차분함 속에서 더 크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없이 삐지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입 꾹 다물고 토라지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눈치 보이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말할 건 가볍게 말하고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툭 털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 그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몰랐지? 그냥 그럴 때는 나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툭 남기고 바로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기분 안 좋았다면서 왜 조용히 그냥 넘어가지? 진짜 서운했나 본데? 그 말에 담긴 무게를 곱씹게 됩니다. 뭐라 따지지도 않고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하고 괜히 생각이 남아요. 지금은 별말 안 하지만 정말 속상했나 보구나. 내가 뭔가 놓쳤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말은 짧았지만 여운은 오래 남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조용하지만 깊게 전해지는 대화법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에 잠깐 멈칫하고 무심하던 태도에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지고 당신의 서운함을 진지하게 돌아본 듯한 작은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뀌려는 노력이 살짝이라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그 노력을 제대로 알아봐 줘야 해요.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작은 변화엔 아낌없이 칭찬하세요. 상대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줬다든지, 전에 없던 사소한 배려를 했다든지, 그런 작은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낌없는 칭찬과 감동의 리액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머,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가 노력한 게 통했구나. 이 사람이 내 노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상대는 이 순간을 또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에 아무 말도 안 하시거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어.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지금 그게 당연한 거지 뭘.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 상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바꾸려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용기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또 한 번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상대가 조금이라도 바뀌려는 노력을 보이고 당신이 그걸 따뜻하게 알아봐 주셨다면 이제는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을 겁니다. 마지막 4단계. 감정이 풀린 뒤에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꺼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에서 담담하게 말하고 기다려주고 변화를 알아봐 줬던 그 시간들이 다 이 순간을 위해 쌓아온 단계였던 거죠. 내 마음속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는 속상했지만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내 마음에 남아있던 진짜 서운함. 이제는 상대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진지하게 따지듯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는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싸우자는 듯 무겁게 꺼내기보단 살짝 애교 섞인 말투로 장난처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있잖아. 사실 나 그때 진짜 삐질 뻔했단 말이야. 그날 밤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래도 내가 참느라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분위기를 무겁게 몰고 가지 않고 살짝 웃으면서 투정 부리듯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다 괜찮아졌고 그냥 그땐 좀 속상했어 하는 느낌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그 얘기를 편하게 듣고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미 잘 풀린 상황이니까 그 힘든 순간을 다시 꺼내더라도 가볍게 웃으며 그땐 나 진짜 속상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깊이 기억하고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말은 애교처럼 메시지는 진심으로 이게 바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말은 짧지만 강력한 세 마디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지적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이랬다는 걸 차분하고 침착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여유, 작은 변화에 반응해주는 따뜻한 리액션, 다 풀린 뒤에 꺼내는 진짜 속마음. 이 세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서운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에 따라 관계는 틀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바뀌어 줬으면 하는 마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아마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볍게 말하고 감정을 담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고 작은 변화엔 아낌없이 칭찬하고 다 풀린 뒤엔 애교 섞어 웃으며 진심을 전하는 것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상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진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당신의 관계가 편안해지길 응원합니다.